그날 새벽, 나는 여느 때처럼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47분. 병원 복도는 낮과 달리 고요했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내 구두 소리뿐이었다. 나는 박민우, 서울대학교 병원 분원장이자 흉부외과 전문의. 42살의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올랐다는 것에 대해 나는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재벌가의 차남으로 태어났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았다고 믿었다. 중환자실 회진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복도 끝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연한 회색 작업복을 입은 누군가가 바닥을 닦고 있었다. 청소 직원이었다. 나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하게 발걸음이 느려졌다. 그 뒷모습이 낯익었다. 청소 직원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걸레를 쥔 손이 붉게 튀어나와 있었고 어깨는 작게 움츠러들어 있었다. 나는 멈춰 섰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실례합니다. 내가 말을 꺼내자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내 세상이 멈췄다. 수아였다. 한수아. 16년 전 내가 이혼한 여자.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려 했었던 과거. 그녀는 나를 보고 있었다. 눈빛에는 놀라움도 반가움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마치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것처럼. 민우 씨.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16년 전과 달랐다. 더 낮고 더 잠잠했다. 삶의 무게가 목소리에 실려 있었다. 수아. 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26의 인턴 시절 병원 앞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났던 그녀.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그 카페에서 일했다. 나는 매일 아침 그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셨고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다. 29에 결혼했다. 그리고 33에 이혼했다. 이유는 복잡했다. 부모님의 압력이 있었다. 병원 승계 문제도 있었다. 그 여자와 함께라면 내가 이 집안의 병원을 물려받을 수 없다. 부모님은 명확했다. 나는 선택해야 했다. 병원을, 미래를, 성공을. 그리고 그녀를 포기했다. 여기서 일하세요? 내가 물었다. 네.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그녀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나와의 대화를 끝내려는 듯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6년이라는 시간이 그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나는 숨이 막혔다. 대학생 시절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은 어디 갔을까? 지금 내 앞에 여자는 야위었고 눈가에는 주름이 패여 있었다. 수아. 내가 다시 불렀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녀는 걸레질을 멈추지 않았다. 보시는 대로예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 없어요. 그녀가 잘라 말했다.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동정은 받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그냥 지나가세요. 선생님도 바쁘실 텐데. 선생님. 그 호칭이 가슴에 박혔다. 한때 여보라고 불렀던 사이. 한때 오빠라고 불렀던 관계. 이제는 선생님이라는 공적인 거리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 새벽 5시의 병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내 전처.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새벽 회진 시간을 늘렸다. 이유를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그녀를 다시 보고 싶었다. 사흘 후 나는 다시 그녀를 만났다. 이번에는 3층 외래 진료실 복도였다. 새벽 4시 반. 그녀는 창문을 닫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수아 씨. 그녀가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또 밤샘 근무세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다. 나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 그녀의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아침에 구내 식당 가시면 제가. 선생님. 그녀가 나를 막았다.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16년이 지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은 선생님 길 가시고 저는 제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맞는 말이었다. 16년 전 내가 선택한 것이었다. 조아 씨, 혹시 연락처라도. 안 돼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발 부탁이에요. 그냥 제가 여기 없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저는 선생님이 아는 그 한수아가 아니에요. 그냥 이 병원에서 청소하는 직원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창문을 닫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걸 수 없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회진을 마치고 잠시 차에서 쉬려던 참이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다. 새벽 5시. 나는 내 차에 올라타 시트를 젖히고 눈을 감았다.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백미러로 보니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조아였다. 그녀는 청소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퇴근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차 안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주차장 끝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경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그리고 시동을 걸지 않았다. 그냥 핸들에 이마를 기댄 채 앉아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보았다. 5분, 10분쯤 지났을 때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 주차장에서 혼자서. 나는 차 밖으로 나가고 싶었다. 그녀에게 다가가서 괜찮냐고 묻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우는 이유 중 하나가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참을 울던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을 손등으로 닦고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울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16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 변호사 사무실. 그녀는 서류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조아 씨, 서명해 주세요. 변호사가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민우 씨. 그녀가 나를 불렀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제가 더 잘할게요.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하지만 노력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조아 씨,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거. 어쩔 수 없다고요? 그녀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으셔. 병원 승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를 버리는 거예요?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그녀가 물었다. 진짜 저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리고 일어서서 나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다음 날, 나는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다. 한수아 씨라는 청소 직원 있죠? 네, 분원장님. 확인해 드릴까요? 고용 날짜랑 간단한 정보만 알려주세요. 잠시 후, 인사팀 직원이 대답했다. 한수아 씨는 4년 전부터 저희 병원 청소 용역 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까지 주 6일 근무 중이시고요. 4년. 그녀는 4년 동안 이 병원에서 일해왔다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왜 몰랐을까?
답은 간단했다. 나는 새벽에 병원에 오지 않았다. 보통 오전 8시나 9시에 출근했고, 그녀는 그 시간이면 이미 퇴근한 후였다. 우리가 마주칠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정신없이 외래 진료를 받다. 환자들의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나는 병원 구내식당으로 내려갔다. 식당은 한산했다. 저녁 시간이 지나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다. 나는 간단히 카레를 담아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때였다. 식당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다. 수아였다. 그녀도 나를 보았다. 눈이 마주쳤지만 그녀는 외면하고 급식 코너로 갔다. 나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밥과 국, 그리고 김치 한 접시를 담았다. 그리고 식당 맨 구석,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일어났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녀는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다. 선생님. 수아 씨. 나는 그녀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정말로. 그녀는 한참을 나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왜 그걸 알고 싶으신데요?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하면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예요. 16년 전에.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 그녀가 나를 막았다. 저는 지금 식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혼자 있게 해주세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죄송해요. 그리고 나는 식당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밥을 먹고 있었다. 혼자서.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다. 다음 환자 들어보내주세요. 간호사가 차트를 가져왔다. 박서연, 14세 여환입니다. 주호소는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입니다. 나는 차트를 받아들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환자가 들어왔다. 여중생으로 보이는 아이와 보호자. 보호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앉으세요. 나는 아이를 보며 물었다. 어디가 불편해요? 가슴이 아파요.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요. 그런데 요즘 더 심해졌어요. 나는 청진기를 꺼냈다. 검사 좀 할게요. 아이가 셔츠를 올렸다. 나는 청진기를 가슴에 댔다.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멈칫했다. 심잡음이 들렸다. 명확한 이상 소음이었다. 얼마나 아팠어요? 많이요. 학교 다니는데 지장 있었어요? 네. 체육 시간에는 거의 못해요. 나는 고개를 들어 보호자를 보았다. 보호자분은 어머니입니다. 그 목소리에 나는 얼어붙었다. 수아였다. 그녀는 마스크를 천천히 벗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수아 씨. 선생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딸. 살릴 수 있죠?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우리 딸. 그 말이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다. 우리 딸. 나는 아이를 다시 보았다. 14세. 16년 전에 이혼했으니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다. 14세면 2011년생. 우리가 이혼한 게 2009년 3월이었다. 그렇다면 이혼 직전에 임신했던 거였다. 선생님. 수아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정밀 검사 좀 해주세요. 제발. 나는 정신을 차렸다. 아, 네. 네. 일단 심전도랑 심초음파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간호사에게 지시했다. 심전도 검사 예약 잡아주시고 심초음파도요. 최대한 빨리요. 네, 원장님.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진료실에 수아와 단둘이 남았다. 아이는 검사실로 갔고 우리만 남은 것이다. 침묵이 흘렀다. 수아 씨.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아이가. 네. 주아가 대답했다. 선생님 딸이에요.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혼 서류 쓰고 2개월 후에 알았어요. 주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임신한 거려. 왜? 왜 말 안 했어요? 말했으면 어쩔 건데요? 그녀가 물었다. 다시 돌아올 건가요? 아니면 아이 지우라고 할 건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둘 다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이도, 저도. 그래서 혼자 낳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혼자 키웠고요. 14년 동안. 14년. 내가 중얼거렸다. 14년이라는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서 내 아이를 키워왔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주아가 말을 이었다. 서연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심장이 멎었다. 뭐라고요? 지훈이도 있어요. 12살. 이혼 직전이랑 직후 2번 임신했어요. 쌍둥이는 아니고 2년 터울이에요. 그녀가 덤덤하게 말했다. 나는 말을 잃었다. 두 아이. 내게 아이가 둘이나 있었다는 것. 그리고 14년, 12년 동안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 왜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락하면 뭐가 달라진대요? 그녀가 반문했다. 선생님은 이미 저를 떠나보냈잖아요. 병원 승계가 더 중요했고 부모님 말씀이 더 중요했잖아요. 그런 선생님한테 아이 생겼어요라고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녀가 나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선생님이 아이들 아빠인 게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아이들한테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봐요.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해요? 가족보다 병원과 성공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해야 해요? 주아 씨.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아빠가 없다고 하는 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말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아이들에게 나는 죽은 사람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 미안해요. 내가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다. 환자분 검사 끝났습니다. 주아는 빠르게 눈물을 닦았다.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녀는 일어서서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1시간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나는 결과지를 보며 얼굴이 굳었다. 심실중격결손. 선천성 심장병이었다. 수술이 필요했다.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나는 진료실로 다시 들어온 수아와 아이를 보았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심장에 구멍이 있어요. 선천적인 거고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비용은 얼마나 돼요? 정확한 견적은 나중에 나오지만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수아는 말을 잃었다. 빨리 수술해야 해요? 네. 늦어지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필요 없어요. 수아가 나를 막았다. 선생님 도움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아이가 위험해요.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녀가 소리쳤다. 진료실이 조용해졌다. 아이는 엄마를 보며 불안해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흥분했네요. 수아 씨.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단 수술 날짜부터 잡읍시다. 비용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이건 제 문제예요. 제 아이고 제 책임이에요. 내 아이이기도 해요. 내가 소리쳤다. 복도에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내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14년 동안 몰랐던 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왜요? 왜 내 도움을 거부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14년 동안 없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시간 동안 선생님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좋은 삶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지겠다고요? 알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요? 그래도 나는 아이들 아빠예요. 그 말에 수아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빠가 아니에요. 14년 동안 아이들 재우고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런 거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선생님은 그냥 아이들을 만든 사람일 뿐이에요. 수아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수술 날짜 잡아주세요. 제가 2주 안에 돈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료실을 나갔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이들. 내 아이들. 나는 컴퓨터를 켰다. 병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박서연의 차트를 다시 열었다. 주소를 확인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다음 날 나는 휴가를 냈다. 차를 몰고 봉천동으로 향했다. 주택가에 들어섰다. 나는 차를 세우고 걸어서 주소를 찾았다. 좁은 골목 끝 다세대 주택이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니 반지하 문이 보였다. 나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멈췄다. 무슨 얼굴로 들어가지? 그때였다. 골목 안쪽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빨리 와. 알았어, 기다려. 나는 건물 모퉁이에 숨었다. 두 아이가 걸어왔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여자아이는 어제 병원에서 본 박서연이었다. 그리고 남자아이는. 나는 숨이 멎었다. 그 아이는 나를 닮았다. 어렸을 적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반지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엄마, 다녀왔어요. 학교 어땠어? 안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반지하 창문으로 다가갔다. 커튼 틈으로 안이 보였다. 좁은 방 하나.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작지만 따뜻해 보였다. 수아는 좁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방 한쪽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누나,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수아가. 너는? 나도 수학. 근데 어려워.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고마워, 누나.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내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었다. 저것이 내 가족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존재했던 나의 가족.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미안함, 죄책감, 후회, 그리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저기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보았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나를 보고 있었다. 누구세요? 아, 저는 친구를 찾아왔는데. 친구, 누구? 한수아 씨요. 아, 수아 씨. 그래요. 수아 씨 참 고생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혀를 찼다. 혼자서 애들 둘 키우는데 밤에는 청소 일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 밝게 키우고. 그렇군요. 큰애가 심장이 안 좋다는데 걱정이에요. 수술비가 만만찮을 텐데.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착한 사람인데 왜 고생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이유는 간단했다. 나 때문이었다. 그럼 저는 나중에 다시 올게요. 나는 할머니에게 인사하고 돌아섰다.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다. 그리고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14년 동안 그녀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음 날 나는 인사팀장을 불렀다. 청소 직원들 근무 환경 개선 좀 해주세요. 특히 새벽 근무자들. 휴게 공간도 만들어주고 복지도 좀 챙겨주세요. 갑자기 왜요? 분 원장님. 우리 병원 직원들이잖아요. 다 똑같이 챙겨줘야죠.
그리고 수술팀장을 불렀다. 박서연 환자 수술. 의료급여 지원 가능한지 확인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익명으로 지원할게요. 원장님이요? 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환자 보호자한테는.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들.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새벽, 나는 다시 병원에 일찍 나왔다. 복도를 걷다가 수아를 마주쳤다. 선생님. 수아 씨.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수술비.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마련했어요. 대출받았어요. 나는 가슴이 아팠다. 수아 씨, 그러지 말고. 선생님. 그녀가 나를 막았다.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건 제 문제예요. 제 아이고 제 책임이에요. 내 아이이기도 해요. 내가 소리쳤다. 복도에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아이이기도 하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14년 동안 몰랐던 건 내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왜요? 왜 내 도움을 거부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14년 동안 없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시간 동안 선생님은 문원장까지 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책임지겠다고요? 알아요. 하지만요? 그래도 나는 아이들 아빠예요. 그 말에 수아가 씁쓸하게 웃었다. 아빠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저한테도. 수아는 청소 도구를 들고 복도 저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수술 날이 다가왔다. 나는 직접 수술에 참여하기로 했다. 원장님이 직접요? 수술팀이 놀라워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수술 전날 밤, 나는 수아에게 연락했다. 여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아 씨, 저예요. 선생님, 내일 수술.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꼭 성공시킬게요.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매정했나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아니요. 수아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저는 잘못한 건 나예요. 16년 전에도, 지금도. 내일 수술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14년. 14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었다. 수술 당일. 나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다. 수술실 앞에는 수아와 아들 지훈이가 있었다. 엄마, 누나 괜찮을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수아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연이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제가 직접 집도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지훈을 보았다. 처음 가까이서 보는 내 아들. 너는 지훈이구나. 네. 아이는 낯을 가렸다. 누나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네. 나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팀이 대기하고 있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은 6시간이 걸렸다. 나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내 딸의 심장. 내가 14년 동안 몰랐던 그 작은 심장. 나는 그것을 고치고 있었다. 심실 중격 봉합 완료했습니다. 출혈 없습니다. 심박동 정상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나는 수술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술. 어떻게 됐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성공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서연이 건강해질 거예요. 그 순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울었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다. 서연이는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었다. 나는 매일 병실을 찾았다. 선생님, 또 오셨어요? 간호사가 놀라워했다. 경과 확인하러요. 병실 문을 열었다. 서연이는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서연아. 아, 선생님.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기분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 다행이다. 나는 차트를 확인하는 척하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 딸. 14년 만에 처음 제대로 보는 내 딸. 선생님. 아이가 말을 꺼냈다. 네.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 선생님이 제 수술 직접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왜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냥. 꼭 성공시키고 싶어서. 왜요? 모든 수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이는 똑똑했다. 나는 웃었다. 그래, 맞아. 하지만 특히 더 중요한 수술이었어. 왜요? 그건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퇴원날. 수아는 수술비 청구서를 받고 놀랐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수술비가 너무 적게 나왔어요. 아, 의료급여 지원이 됐어요. 내가 말했다. 사실은 내가 대부분을 냈다. 익명으로.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특별히 지원한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수아는 한참을 청구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서연이는 휠체어에 앉아 퇴원 준비를 했다.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응, 가자.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아이가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손을 흔들어 주었다. 잘 가. 건강하게 지내. 그들이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이 먹먹했다. 내 가족. 하지만 내 것이 아닌 가족.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지훈이를 만났다. 지훈이. 아, 선생님. 아이는 나를 알아보았다. 여기 왜 왔어? 누나 검진. 네.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혼자 왔어. 네. 저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아이는 당당하게 말했다. 저녁은 나중에 집에서 먹을 거예요. 혼자. 네. 익숙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익숙하다고. 혼자 밥 먹는 게. 지훈아. 네. 선생님이랑 같이 저녁 먹을래? 아이는 망설였다. 그래도 돼요? 응. 같이 가자. 나는 아이와 함께 병원 구내 식당으로 갔다. 뭐 먹고 싶어? 저는 그냥 김치찌개요. 더 시켜도 돼. 나는 여러 메뉴를 시켰다. 많이 먹어. 잘하는 아이가 많이 먹어야지.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처음으로 내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였다. 학교는 재미있어? 네, 재미있어요. 좋아하는 과목은? 수학이요. 오, 수학. 선생님도 수학 좋아했는데. 아이가 눈을 반짝였다. 정말요? 네.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선생님, 제 수학 숙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럼. 아이는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나는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었다. 이렇게 풀면 돼. 알겠지? 아, 이제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 아빠의 역할이구나. 함께 밥 먹고 숙제 도와주고 이야기 나누는 것.
14년 동안 놓친 이 소중한 시간들. 그날 밤 수아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예요. 아, 수아 씨. 오늘 지훈이랑 저녁 드셨다고요? 네. 우연히 만나서.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지훈이가 집에 와서 계속 선생님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수학 가르쳐줬다고, 재미있었다고. 제가 더 좋았어요. 수아 씨. 네. 나. 아이들 좀 볼 수 있을까요? 가끔이라도. 침묵이 흘렀다. 왜요? 그냥. 알고 싶어요. 내 아이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수아 씨가 싫다면 안 그럴게요. 한 달에 한 번. 수아가 말했다. 한 달에 한 번만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요. 아이들한테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병원 선생님으로만. 알겠어요. 그리고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네. 약속할게요. 수아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한 달에 한 번. 적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14년 만에 얻은 기회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한 달에 한 번 나는 아이들을 만났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맛있는 것을 먹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점점 자주 만나게 되었다. 수아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랑 놀러 가도 돼요? 그래, 가렴. 조심하고.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다. 선생님,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나는 대답을 망설였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왜요? 나는 아이의 눈을 보았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진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나중에 알려줄게. 때가 되면. 1년이 지났다. 나는 아이들과 점점 가까워졌다. 선생님, 저 수학 경시대회 나가요. 지훈이가 자랑했다. 정말 대단한데. 선생님이 가르쳐줘서 할 수 있었어요. 서연이도 건강해졌다. 선생님, 저 이제 체육 시간에도 뛸 수 있어요. 그래, 대단하다.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다. 나도 행복했다. 비록 아빠라는 호칭은 듣지 못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수아가 말했다. 선생님. 네. 아이들. 이제 알아도 될 것 같아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정말요? 네. 아이들도 컸고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다음 주. 같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날이 온 것이다. 다음 주 일요일. 나는 수아의 집에 갔다. 아이들이 반겼다.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은 왜 여기 오셨어요? 엄마랑 너희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수아가 아이들을 소파에 앉혔다. 서연아, 지훈아. 네, 엄마. 엄마가. 너희한테 중요한 얘기할 게 있어. 아이들이 긴장했다. 사실은 너희 아빠. 하늘나라에 계신 게 아니야. 네. 뭐라고요? 여기 계셔. 선생님이. 너희 아빠야. 아이들이 나를 보았다. 선생님이 우리 아빠라고요? 그래. 내가 대답했다. 미안해. 너희들한테. 나는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이혼, 그리고 수아가 혼자 아이들을 낳은 것. 내가 몰랐던 것. 그리고 병원에서 다시 만난 것.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다. 그럼. 우리가 아빠 없는 애들이라고 놀림당할 때 아빠는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왜요? 왜 우리를 안 찾아왔어요? 아빠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거짓말이에요. 서연이가 소리쳤다. 거짓말이에요. 아빠는 우리 필요 없었던 거예요. 서연아. 주아가 딸을 안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 앞에 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못났어. 아빠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빠 하고 싶어. 진짜 아빠 하고 싶어. 늦었어요. 서연이가 말했다. 그냥 가주세요. 보기 싫어요. 아이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지훈이도 울면서 따라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주아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한테. 내가 너무 늦게 나타났나 봐요. 아니에요.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지난 2년 동안 아이들한테 진짜 아빠처럼 해줬어요. 아이들도 알아요. 그 마음을.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까지. 3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지훈이가. 선생님 보고 싶대요. 정말요? 다음 날 나는 공원에서 지훈이를 만났다. 지훈아. 선생님.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화 많이 났었지? 네. 당연해. 아빠가 잘못한 거니까. 지훈아, 아빠는 너희를 포기한 게 아니야.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왔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지훈이가 나를 보았다.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있어줄 거예요? 그건 엄마랑 너희들이 결정할 일이야. 저는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저만 없어서 외로웠어요. 나는 아이를 안았다. 미안해. 미안해, 지훈아. 아빠. 그 호칭을 듣는 순간 나는 울었다. 16년 만에 처음 듣는 아빠라는 말. 그로부터 한 달 후 서연이도 마음을 열었다. 선생님. 응, 서연아. 저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하지만 아직 어색해요. 괜찮아. 천천히. 아이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아빠. 응, 딸.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날부터 나는 진짜 아빠가 되었다. 3년이 흘렀다. 나는 수아에게 청혼했다. 수아 씨, 나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뭐라고요? 결혼이요. 다시. 수아는 한참을 나를 보다가 웃었다. 지금 청혼하는 거예요? 네.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어서요. 16년 전에는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진심이에요.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생각해 볼게요. 한 달 후, 그녀는 답을 주었다. 좋아요. 정말요? 네. 하지만 화려한 결혼식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넷이서 조용히 해요. 그럴게요. 그렇게 우리는 재혼했다. 아이들이 증인이 된 작은 결혼식. 아빠, 엄마 행복하게 해드려야 해요. 서연이가 말했다. 알아, 딸. 약속할게. 우리는 웃으며 포옹했다. 진짜 가족이 되었다. 5년이 흘렀다.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서연이는 21살이 되어 대학생이 되었고, 지훈이는 19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했다. 아빠,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알았어, 사줄게.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응. 행복해요? 수아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저도 행복해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아이들이 뛰어왔다. 아빠, 엄마, 빨리요. 왔어, 왔어.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부드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옆에 가족이 있었다. 16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왔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놓쳤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나는 이제 알았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었다.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다.